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부동산 임장. 오늘은 광주의 중심, 광천동 재개발구역 입지 분석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지 배치를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딱 봐도 넓은 부지라는 느낌이 드시죠? 광천동 재개발구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70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5,611세대에 광주에서는 보기 드문 대단지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총 53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타입도 정말 다채롭게 구성이 되고요.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단지 내에 들어가게 되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 다음에 5단지 이렇게 5개 단지로 구성이 되는 만큼 웬만한 동네 하나가 일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지 남단으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남동측으로는 최근에 올해 1월에 입주가 시작되었던 광주 최고층 아파트죠. 호반 서밋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지의 북측으로 광주의 젖줄기인 광주천이 이 단지를 끼고 돌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광천동 재개발구역이 입주하게 되면 엄청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 그 다음에 4단지, 5단지 이렇게 5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죠. 1단지는 503세대, 2단지는 1450세대, 3단지가 2568세대, 4단지가 881세대, 그리고 5단지는 220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 1단지가 임대 아파트 단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단지 내에 2개의 공원 부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공원 부지가 단지 내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또 쾌적함을 높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를 하게 되겠는데요. 초등학교는 기존의 효광초등학교가 현 위치에 위치하게 되겠고, 중학교는 이 지역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상가가 이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겠네요. 아마도 학원가가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남단에는 광천 이편한 세상 아파트, 그 다음에 호반 서밋 아파트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광천동 재개발구역은 사업 예산만 1조 원대의 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여러 소송들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죠. 조합 설립 인가가 2015년 9월 18일에 났으니까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무려 4년 정도가 넘는 시간이 걸렸네요. 현재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된 상태고요. 추후 사업 진행은 관리처분 인가가 22년 말까지, 그리고 이주 철거가 21년, 착공 및 일반 분양이 22년에서 23년 즈음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죠. 그 다음에 롯데건설, 롯데캐슬, 그 다음에 대림건설, 이편한 세상입니다. 금호건설, 금호올림 이렇게 4개의 건설사에서 프리미엄 사업단을 구성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좋은 건설사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평형대별로 공급 세대수를 보면요. 임대 아파트인 12평과 16평 요게 각각 296세대, 그 다음에 211세대로 모두 임대 아파트로 약 8, 9% 정도 되겠네요. 10%가 조금 못 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 21평, 24평, 34평,
뭐 43평, 51평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주력은 84제곱미터, 34평형이 되겠죠. 전체 5,611세대 중에 무려 34평이 4,101세대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뭐 이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34평형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세대가 무려 2,376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2,728세대, 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죠. 일반 분양 한 500세대 정도, 400세대 정도 많네요. 임대 아파트 507세대를 제외하면 5,104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34평형 이상이 4,477세대인데 조합원 세대가 2,376세대네요. 즉 조합원의 경우에 34평형 이상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게 굉장한 팁이죠. 34평형 기준 프리미엄은 약 2억 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대의 평당가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시면 일반 분양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지,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합원 물건을 미리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가늠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천 재개발구역의 장점을 살펴보시기 전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실까요? 먼저 2010년 1월에 입주해서 어느덧 10년이 지났죠. 대림 이편한 세상입니다. 물론 뭐 동별, 층별로 가격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2020년 7월 14일이네요. 2020년 7월 14일 84 타입 기준으로 10층이 4억 3,10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요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층인 4층의 경우에는 7월 19일 날 거래가 됐는데 3억 8천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대략 평당가는 12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반서밋 광주 아파트인데요. 호반서밋은 정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광주 최고층 아파트가 되겠죠.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뜨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봤고요. 호가를 살펴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6억 8천에서 6억 9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평당가는 대략 한 2천만원가량 되겠네요. 물론 이게 실거래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 2천만원이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호가가 이 정도니까 많이 올랐네요. 참고적으로 유스케어 남단에 위치하고 있죠. 화정아이파크입니다. 화정아이파크는 22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 한 6억 정도 됐었고요. 프리미엄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죠. 이 점 자체가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장점을 살펴보겠는데요. 광천동 재개발구역은요. 4통 8달의 교통 편의성을 갖고 있는 곳이죠. 단지 우측으로는 축봉대로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는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 남단으로는 무진대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동으로는 양동 그리고 뭐 충장로 방면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고 서쪽으로는 상무지구에 진입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케어가 단지 남단에 인접하고 있어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으로의 출퇴근을 비롯해서 시외로 나가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힐 면도 있지만 그만큼 뭐 도로도 대로로 뚫려 있고 또 광주 어디를 가든 손쉽게 갈 수 있는 지리적으로 광주 중심 지역에 위치한 곳이 이 광천동 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군입니다. 광천동 재개발구역은 단지 내에 초품화, 중품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단지 방면에는 이효광초등학교가 기존부터 있었죠. 이효광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2단지 방면에 신설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쪽에 아마 뭐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학교 갔다가 공원에서 이렇게 좀 휴식도 좀 하고 또 학원가 시간 되면 이 상가에서 학원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광천동 최대의 장점 하면 무엇을 손꼽을 수 있을까요? 광천동 하면 역시나 생활의 편의성, 이걸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단지 내 상가를 비롯해서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상가를 비롯해서 단지 남단에 유스케어, CGV,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마트까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마트 아래는 또 금호월드,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또 롯데하이마트도 단지 우측에, 동측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면 문화생활, 뭐 쇼핑이면 쇼핑, 부족함 없이 생활의 편의성을 누릴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죠. 각종 병의원들이 이 무진대로와 족봉대로를 끼고 가득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든든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말에 뭐 하겠습니까? 직주근접 측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무진대로를 타고 쭉 나가게 되면 상무지구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상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인구, 그리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등경기장과 챔피언스 필드, 여기는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주 발걸음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주천 산책로, 정말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것이 자연환경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30대가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 속에서 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의 루틴에 아침 산책을 꼭 포함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보는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집 주변에 이 산책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입니다. 일 산책이 몸에 배게 되면요. 삶 자체가 활력이 넘치게 되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 예산 총 1조 원대의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의 사업지라는 점입니다. 무려 5개 단지, 총 53개 동, 5,611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라는 점은 이 광천동 재개발구역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광천동 구도심이 중산층 이상의 인구로 물갈이가 된다는 자체가 광천동을 활력 넘치는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면 자체에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교통 상권의 중심지이자 탁월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이 광천동 재개발구역이라는 겁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시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갈증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요. 신세계백화점, 요거를 비롯해서 유스케어, 금호월드 등이 단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집주 근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광주 최대의 공장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인 상무지구와 인접해 있는 이 광천동 재개발구역은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겠죠. 그리고 의외로 광주 지역의 전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니즈 마찬가지로 충족시켜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한창 불고 있는 광천동 개발 시너지를 한몸에 받게 되는 곳이 바로 광천동 재개발구역인데요. 뭐든지 혼자만의 변화로는 그 승수효과를 누리면서 성장하기에 미미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광천동 재개발구역은 화정 아이파크, 화정 골드클래스, 농성동 SK뷰 등과 함께 광천동의 변화를 주도해갈 단지라는 점에서
특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광천동 재개발구역 입지 분석은 이걸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2012년 12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시행 계획 무효 소송, 그것이 이제 기각됨과 동시에 광천동 재개발구역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광천동 재개발조합 측이 21년 말 2주, 그리고 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진행 상태를 잘 지켜보면서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광천동 재개발구역 임장을 나가볼 텐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